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기업 속의 전문 채널 빨강 더블 체크맨의 각부장입니다. 기업 이슈를 통한 투자 포인트 엿보기. 금일은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잘 아시는 것처럼 탄소 섬유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에, 더불어서 금번 4분기, 작년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98.9% 증가 전망이다. 이런 내용 좀 나와 있습니다. 해서 관련된 투자 포인트를 엿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먼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하게 뭐 내용적으로 실적이 좋아졌다 해서 이렇게 투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현재까지의 실적은 좋지만은 추후에 과연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고민을 해서 추후 성장을 할 수 있다면은 만약에 뭐 지금 매수하셨는데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추가로 매수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만 실적이 좋고 추후의 실적이 퀘스천 마크라고 한다면은 투자 포인트를 찾아내기는, 즉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를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근황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최근 시장에서 좀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이제 수소차 부분입니다. 수소차, 뭐 SK의 수소차, 수소 쪽에 투자 이어서 최근에 현대차가 친환경 모빌리티 대전환 디젤 엔진 신규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날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았죠. 예, 받은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어, 지금 현재의 그 도로상에 보면 내연기관차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최종적인 스마트카가 앞으로 다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기사에 의해서 이제 완성차 라인업 친환경 재편, 뭐 올해 전기차 플랫폼 라인 본격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현대차가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기사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트렌드의 흐름이 어, 내연기관은 가고 친환경차가 온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수소차 부품주들이 좀 올랐죠. 뭐 뉴로스라든가 삼화전자라든가 뭐 GMB 코리아, 뉴인텍 이런 종목들, 즉 뭐 성창 오토텍, 뭐 NK 이런 종목들, 작은 종목들이 좀 올랐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좋은 기업을 투자하자는 입장에서 또 재무적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에 투자하자는 입장에서 효성 첨단 소재를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가 전기차, 수소차 이런 트렌드인데 오늘은 수소차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수소차 연료전지 관련 주라든가 수소 부품주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다이나믹하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 하면은 투자 포인트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딱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이 타이어 보강제 가동률 상승, 특수 섬유 견고한 수익성 지속, 이 부분이죠. 탄소 섬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본 4,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어 보강제 가동률 이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의 급증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탄소섬유, 이 특수섬유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또 이 빠르게 또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매력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 실적 회복은 조금 더디다라는 평가도 있다.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효성 첨단 소재 4분기 영업이익 증가 전망 이렇게 나와 있고 타이어 보강제 턴어라운드 신소재 성장성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경제에 있어서 핵심 소재를 담당하죠. 예, 그래서 현재 지금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게 있는데 2022년에 현대 토레이와 듀얼로 공급할 거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탄소 섬유는 그 알루미늄이 사용되는 모든 소재에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더디긴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아무래도 그 뭐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는 거죠. 또한 그 아라미드도 이 광 케이블, 뭐 타이어 혼용 수요 증가로 외형 이익 성장 기대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타이어 보강제와 특히 이제 신소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탄소 섬유는 결론적으로는 그 성장성이 기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탄소 섬유는 알루미늄이 사용되는 모든 소재에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나 더 수소차 이런 쪽에 더 주목을 받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효성의 조현준 회장님께서 또 연초에 또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예, 요걸 좀 기사를 좀 가져왔는데 가져온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GSG 강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사회 지배 구조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SG 환경사회 지배 구조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는 기업의 성장성이나 주가 상승은 미미하다는 거죠. 반대로 주가 상승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환경사회 지배구조 GSG에 동참하지 않는 기업은 성장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첨대 소재 같은 경우에는 효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GSG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그 크게 신경 안 쓰는 부분이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그린 경영 비전 2030 발표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거죠.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특히 뭐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이 탄소 섬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투자 계획은요. 수소차가 미래 모빌리티로 부상하면서 탄소 섬유가 수소 연료 탱크 소재로 함께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는 전주 탄소 섬유 공장에 2028년 즉 2021년이지 않습니까? 향후 7년 뒤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2021년, 2028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해서 연간 탄소 섬유 생산량을 2만 4천 톤까지 올릴 계획이다. 뭐 금액 돈을 투자 금액을 1조 원까지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당연히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추후에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될 텐데 현재의 어떤 시장에서 바라다 보는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시장의 어떤 뭐 목표가랍니까? 평가 가치 이런 부분을 통한 시장 컨센서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추후에 좀 성장할 수 있다면은 이 컨센서스 영업이익 컨센서스라든가 매출의 이러한 컨센서스라든가 증가추이라든가 그리고 또 목표가의 흐름 이런 컨센서스를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뒷단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네. 자, 재무제표를 한번 열어놨습니다. 자, 효성 첨단 소재. 예, 제가 늘 강조를 드리죠. 일단 내용을 파악하기 전에, 즉 투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셨는데 뭐 시장의 어떤 원인이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서 모든 종목이 이 IMF 그 코로나19 창궐 때처럼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버틸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투자 포인트는 재무적 안정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당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본 총계가 3,740억인데요. 부채 비율이 547%, 현금 유보율이 1287%,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재무적 안정성이 좀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나 좀 부족한 것은 영업이익률이 좀 낮다. 하지만 재무적 안정성은 확실하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컨센서스 상으로 좀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의 추이를 봐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면은 2017년도부터 2018년, 19년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매출액이 매년 증가가 돼요. 이렇게 1조 7천억, 3조, 2조 4천억 이렇게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 그 2019년보다는 2020년이 2조 4천억 좀 감소가 됐죠. 예, 감소가 됐는데 이제부터는 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분기 개념으로 봤을 때 단기 순이익 개념으로 봤을 때는 금번 4, 4분기가 194억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분기 94억 대비해서 단기 순이익이 194억으로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또 전문기관의 또 어떤 그 의견을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볼게요. 회계법인에서 평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외형 축소 수익 증가, 예, 외형 축소 수익 증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을 좀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겠죠. 이제 회사의 어떤 재무적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좀 간단하게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시가 상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조사 분석지의 의견의 추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대단히 좀 중요하고 그런 추이에 의해서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 시장의 조사 분석 의견에 앞서서 실적 컨센서스부터 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볼게요. 여기 지금 하늘색 같은 요 막대기가 매출액의 추정치입니다. 예, 매출액의 추정치입니다. 이 추정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2020년까지 2019년도에 최고 좋았다가 2020년 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2021년, 22년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컨센서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얘기하는 이 컨센서스가 한 17만 6천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중요한 거는 목표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목표까지 상향 조정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7만 6천 원인데 이 직전 적정 주가가 평균이 16만 5,4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전 평균보다는 최근에 목표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 6.4% 정도 증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16만 5,400원에서 17만 6천 원으로 적정 주가의 어떤 적정주가 추정치가 6.4% 올라갔고요.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한 18만 9천 원까지 13만 5천 원에서 12만 8천 원에서 19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최저가 14만 2천 원에서 좀 지우고 볼게요. 14만 2천 원에서 네, 최고 20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컨센서스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최근에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한 리포트 내용을 요약된 부분을 좀 간단하게 볼게요. 예,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금 뭐 16만 7천 원에서 목표가 20만 원 제시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바이 의견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가 4분기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해서 98.9% 증가하고 작년 4분기 타이어 보강제 가동률 90% 상향 전망이다. 올해 영업이익 작년 대비 674.5% 증가 전망이다라고 올해 영업이익이 1월 1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을 또 이렇게 또 제시한 12월 28일 날 작년이죠.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컨센서스 상회 예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홀드 4분기 영업이 컨센서스 상회할 전망. 각각 다른 기관에서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뭐 16만 7천에서 20만 원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전일 종가가 16만 7천 원인데 목표가 최근에 20만 원까지 올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건 목표가 기존에 19만 원 컨셉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16만 4,500원 평균치 대비해서 6.4% 증가한 17만 6천 원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향후의 성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 종목들은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이 모아가는 전략을 좀 취한다면은 상당히 좀 좋은 성과를 볼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 소자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도 좀 소개를 드렸었어요. 작년에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흔적이 차트에서 나왔는데 이 차트의 개념 요거는 한번 표시를 해놓으면은 또 제가 지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 가지 개념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재차 가격이 조정을 좀 받고 그동안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이렇게 재차 상승하는 그런 부분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의 성장성은 현재로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지금 제가 하단을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뭐 투자를 하고 계시고 또 신규로 투자를 했었을 때 수익이 바로 나면 좋죠. 근데 시장 상황에 의해서 주가 조정이 나오면은 어설픈 손절매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좋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이 큰 폭으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단에서 추가 매수 전략을 매수 전략을 통해서 뭐 시간을 좀 가지고 투자하시면은 아주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고 마무리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좋은 기업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 드리겠습니다.